저는 성악형 영화제 프로그램의 맹수진이라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사랑하는 날을 연출한 신동석입니다. 주말에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. 이 영화가 개봉한 지 한 8개월쯤 됐나요? 벌써 그렇게 됐나요? 지난 8월 30일에 개봉을 했으니까요. 네,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.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었고 또 한국 영화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작년 2월달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먼저 소개가 됐었던 작품이에요. 예.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작년 2월달 한 이맘때였는데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님이 만나 뵀었고 살아남은 아이가 워낙 이제 저한테 또 강요를 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초청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베를린 영화제 저는 이제 파노라마 섹션에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까 작품성과 대중성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영화가 의외로 토론 부분 그러니까 조금은 더 실험적인 영화들을 상영하는 섹션에서 상영이 돼서 왜일까?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거든요. 감독님 좀 그때 반응이나 좀 왜 그 섹션에 초청받았는지 그런 얘기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?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었고요. 저는 제 입장에서는 워낙 영화제의 섹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금은 조금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고 그냥 베를린에 가게 됐다는 것만 좀 기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굉장히 이제 좀 반응들이 좀 적극적인 반응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개봉을 했고요. 사실 저희가 그 독립영화, 예술영화들 시장이 워낙 이제 작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영화제들에서 상영을 하는 게 나름의 이제 사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워낙 시장 자체가 좀 좁다 보니 오히려 영화제에서 이렇게 보실 분들 다 보고 나면은 정작 개봉하면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느냐라는 이제 걱정도 사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제작 이후에 배급이나 이런 이제 상황들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이제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죄송스러웠어요. 너무 영화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 영화제들에서 이런 멀티플렉스 일반적인 어떤 그 정말 이렇게 히트앤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어떤 그런 와이드 릴리즈 방식으로 소통될 수 있는 영화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 오래 가야 되는 영화들인데 실제 시장은 좀 그렇지 않고 그 영화제에서 상영했을 때 어쩌면 이게 또 실제로 극장 상영 그 이후에 좀 관객들을 모셔오는데 더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닌가. 사실 이 영화의 제작부터 배급까지 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장편 제작 연출하시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영화의 어떤 기획 과정부터 배급까지 이제 어쨌든 극장 개봉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 뭐 배급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거는 아닙니다.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영화 대본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살아남은 아이 경우에만 좀 알 수 있는 건데 살아남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소개를 됐고 거기에서 소개된 이후에도 배급사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. 근데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 갔었고 거기서 이제 엔라인하고 아트하우스 쪽에서 공동 배급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영화가 나온 거에 비해서는 뒤늦게 배급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독립영화가 좀 잘 되는 경우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정답은 없겠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해외 영화제에서 먼저 좀 호응이 있은 다음에 국내에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관객분들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의 루트들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죠. 그런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극장 배급이란 게 어떤 극장 수가 문제인데 이제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한 100개관, 뭐 200개관 스크린을 열어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점차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살아남은 아이 같은 경우는 한 70개관 정도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 뭐 6시 반 상영하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밤에 12시 상영 뭐 이런 식으로
넣어주는 거죠. 왜냐면 이제 독립영화 커터가 있기 때문에 멀티플렉스에서도 독립영화를 틀긴 틀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상영 시간을 정한 다음에 이제 상영을 했다. 그런데 또 실제로 뭐 자석 점유율이 안 나오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멀티플렉스를 또 뭐라고만 할 수 없는, 하여튼 되게 난처한 짝이 있죠. 약간 뭐 안 팔리는 거를 무조건 좋은 시간대에 넣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거고. 그래서 어떤 독립영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의 커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아침에 넣어주고 밤 12시에 넣어주고 우리는 상영을 했다.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. 쿼터 채우기죠. 그냥 시간 채우기. 예, 예. 근데 감독님 이제 단편부터 계속 직접 다 갖고는 쓰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영화도 그렇고,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들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 이야기이고 또 감독님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주변 분들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깊이 녹아있는 시나리오다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어떤 경험과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넣어서 좀 쓰셨는지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20대 초반에 좀 친구들의 죽음을 좀 가까이서 경험한 적이 있었고, 그래서 항상 저도 영화나 책이나 그런 데서 좀 위안을 많이 받았었어요. 그리고 언젠가 그런 애도에 대한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,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 경험담과 비슷한 것들이 녹아 들어간 건 전혀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뭔가 나온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좀 항상 경제 성장을 위주로 뭔가 그것이 제일의 가치인 것처럼 되게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다음에 남들에게 어떤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해주기 전에 빨리 돈을 벌고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자, 살 사람은 살아야지, 이러한 가치관이 항상 크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참사 같은 게 생길 때도 그렇고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인 주제하고 굉장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면은 관객분들이 또 저도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감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내용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. 결국 아주 가까운 사람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한다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애도하고 있고 또 그 죽음에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 또는 용서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인물들 하나하나,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인물이 될 텐데 그 엄마 아빠의 어떤 그 과정을 넘어가는 감정의 파고들을 조금 이제 다른 어떤 속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서로 좀 교차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네.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그 중요한 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사실 이런 어린 배우를 캐스팅할 때 보통 오디션들을 많이 하는데 윤성빈 배우가요? 네, 성빈 배우 그분은 오디션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캐스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어떻게 하셨는지. 그 성현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호에서 보고 좀 연기를 너무 잘한다. 그 이제 최민수 배우의 아들 역할로 나왔었는데 굉장히 연기가 도드라지는 면이 많은 배우들이 잘 하지만은 성현빈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뭔가 좀 날 것처럼 약간 뭔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배우가
뭔가 정말 이 현장의 분위기와 이 역할에 녹아들어서 긴장하지 않고 배짱 있게 날 것처럼 연기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 기현의 역할과 황유빈 배우의 실제 나이가 똑같았어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연기를 잘하는 성인 배우가 보통 고등학생 역할이나 많이 하기도 하는데 고등학생 역할을 저는 이 기현이라는 인물한테는 뭔가 정말 그 나이가 아니면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성유빈 배우의 그런 매력과 그 성유빈 배우가 딱 그 나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딱 오디션을 보지 않고 바로 캐스팅 제안을 했었습니다. 두 분은 다른 두 분, 최우선 배우님하고 김효진 배우님. 이제 그 김여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초고를 쓰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처음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김여진, 최무성 배우님, 성인 배우님까지 좀 제가 리스트에 적은 배우님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세 사람이 또 어울리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김여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역할을 그냥 잘 소화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. 워낙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최무성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뭔가 이중적인 면이 그 얼굴 이미지에도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 사람이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는 굉장히 가냘프고 열이 있고 따뜻하고 이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꼭 이 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자식과 혈연이든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렬하게 관객들 입장에서 어느 한 누군가의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일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입장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좀 몰입되면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은 어떤 인물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물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다중동시되는 경험을 하긴 했지만 특히 이제 그 엄마 미숙 에게 굉장히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동일시 됐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시작 자체는 죽음은 이미 던져진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보면 맨 오프닝 장면에서 아빠는 막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천장을 뜯어내면서 일을 하고 있고 반면에 바로 이제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거의 물 꺼진 집에서 수면제에 의지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다른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. 엄마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좀 침잠돼 있는 상태고 반면에 아빠는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 감추고 있겠죠. 그거를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어쨌든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그게 나중에는 좀 바뀌는 느낌을 주잖아요.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 와중에 사실 이제 저는 정말 제가 가장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그 기억나는 한 장면이 뭐냐면 그 기현으로부터 실제 은찬이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를 듣고 그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갈 때 한쪽에는 그 누런 황토색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왼손으로 막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손을 움직이면서 뒷모습을 가고 있을 때 정말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소름 돋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특히나 그 김여진 배우의 어떤 모든 세 배우가 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연기를 도맡았지만 특히 이제 김여진 배우 같은 경우는 누르면서 분노가 표현되고 그 정말 당혹감과 이 온갖 감정들이 표현이 될 때
좀 어떤 식으로 연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믿음이 워낙 크셨겠지만 좀 어떻게 이걸 끌고 가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들 어떤 순간에서는 좀 논의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서 좀 듣고 싶어요.